기자슈 안지영입니다. 현재 김호중 씨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궁금해지는 건 궁극적으로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여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혹시 보석으로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 댓글로 올라오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제가 법조계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형량을 따지기 위해서는 김호중 씨에게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사고 미조치, 음주운전, 그리고 마지막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앞선 그 혐의에서 추가가 된 걸 보면은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경찰이 입증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 혐의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범인도피 방조였는데 범인도피 교사, 본인이 직접 자신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두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경찰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위험치상죄입니다. 이 위험운전치상죄 같은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1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물론 김호중 씨가 초범이기 때문에 15년형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김호중 씨는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이 경합범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러서 죄가 가중된다는 거죠. 이 경우 가중으로 50%까지만 처벌해 봤습니다. 결국 아무리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빠도 가장 중한 죄의 50%만 가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 김호중 씨가 실형으로 3년 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호 변호사가 최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형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봤는데 박 변호사에 따르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면은 당장 공연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금전적 피해가 있긴 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팬들의 지지도 여전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소속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박 변호사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선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이 역시 위험운전치상죄 가장 큰 죄에 준하는 형량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호중 씨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실제 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근데 과거 이런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혹은 재판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집행유예가 더 판례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일단 20대 운전자 A씨입니다. 지난 3월이었어요. 김호중처럼 음주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적발이 됐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3년 전이죠. 울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대로 달아났어요. 그 후 동네 후배인 B씨에게 연락해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씨가 경찰에 대신 자수를 했는데 결국 A씨가 진짜 가해자인 게 확인이 된 거죠. 김호중 씨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집행유예 2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60대 운전자입니다. 심지어 무면허였어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초등학교 학생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걸렸습니다. 근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는 3년이었습니다.
보세요. 일단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집행유예. 여기서 김호중 씨보다 더한 행동은 무면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스쿨존이었다는 거. 게다가 미성년자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벌로 처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김호중 씨와 다른 점은 뭐였죠?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연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수 이루 씨입니다. 태진아 씨의 아들이죠.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굉장히 큰 고속화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될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옆에 타고 있던 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죠. 술도 마신 상태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바로 래퍼 노엘입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는데 적발이 됐고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항상 집행유예였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찾아봤어요. 지난해 10월입니다. 30대 여성이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여성은 초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불과 석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일단 초범이 아닌 누범이었다는 거, 그리고 무면허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결국 실형이 선고가 됐던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 무면허,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에 대해선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A씨 역시 누범이었다는 거예요. 무면허, 음주, 게다가 누범. 이런 게 다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될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총 5명의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3대 2로 갈렸어요. 3명은 실형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2명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일단 김호중 씨 음주운전은 초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많은 팬들이 각종 탄원서를 넣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죠. 탄원서가 그렇게까지 힘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앞서서도 김호중 씨가 그동안 팬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재판부에도 이런 탄원서가 계속 제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재판부 역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사유로 볼 가능성은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관 변호사를 썼다는 겁니다. 자, 전관 변호사를 썼음에도 김호중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됐죠. 근데 전관 변호사의 진짜 힘은 그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발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요, 초범, 수탄, 탄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김호중 씨 합의입니다. 지금 택시 운전사가 상해를 입었는데 택시 운전사와 합의. 그럼 택시 운전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원서 제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관 변호사의 힘이 작용됐을 때 집행유예로 그칠 가능성 꽤 크다고 법조계에선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 김호중 씨는 보석도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자, 보석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수사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거죠. 특정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의자로 지목된 일들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불분명, 중요한 증거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호중 씨는 여기에 해당됐는데 재판 단계로 가서 어느 정도 증거가 다 확보가 됐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뉘우친다. 그러면은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현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석은 재판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수사받는 중에는 구속적부심이 가능한데 현재 굳이 구속적부심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석으로 본다면 이 보석은 뭐냐? 보증 석방의 약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보석이라는 게 보석금 때문에 정말로 이런 금은보화, 그 보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증 석방의 약자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피고인이 증거훼손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되는데 법원이 피고인의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하면 이 피고인은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속의 큰 요건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이 두 가지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보석금을 받고 또 풀어준다? 이거 뭐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갭을 메우는 게 바로 뭐요? 돈과 담보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보석을 시켜줬는데 도주하거나 증거를 훼손한다고 여기면은 이 보석금은 모두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꼬박꼬박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치르게 되고 만약에 재판 결과 또다시 실형이 내려지면은 다시 구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보석이 가능할까? 그 보석 허가 기준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항에 해당된다면 보석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할 때 김호중 씨 해당 안 됩니다.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할 때 해당 안 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사실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김호중이 도망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주거도 분명한 편이죠.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여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조건에서 김호중 씨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될지 이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역시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됐고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모든 걸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추후 보석 신청을 해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